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앞으로 SK텔레콤 주가가 더 오를까요?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매수하고 있는데 더 매수해야 될까요? 간혹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의 주가의 움직임은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모르죠. 누구나 불안한 건 마찬가지이며 이건 투자자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처럼 고배당주 ETF와 개별 고배당주 선택 시 유리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셔서 취사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의 경험보다는 정보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배당주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처음부터 정답을 불러드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벼락치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만 외우면 번호를 바꿀 때 틀릴 것입니다. 왜 정답인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누구든지 오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종목은 일반 성장주나 배당금을 낮게 주는 종목이 아닌 최소 은행 예금보다 높은 배당금을 받으실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유리한 ISA 계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배당주 ETF와 개별 고배당주 선택 시 개별 고배당주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운용보수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 ETF 코덱스 고배당주의 연보수는 0.3%입니다. 한마디로 개별 고배당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배당주 ETF를 가지고 있을 때 연수익률이 무조건 0.3%는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ETF는 전문가가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ETF는 정해진 종목에 정해진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고 심지어 투자하는 종목과 비율을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코덱스 고배당주 ETF를 보시면은 투자 종목과 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직접 리스트된 종목을 나의 총 투자금의 비중을 계산해서 직접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ETF를 투자한 투자자보다 0.3%의 수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난 장기 투자자이고 꾸준히 매수만 할 것이기 때문에 0.3% 정도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여기 0.3%는 매매시가 아니라 1년마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ETF 주가를 1년 동안 조금씩 총 1년 동안 0.3%를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5년 투자 기간이라고 하신다면 1.5%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내 투자금 대비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다 보유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상위 비중 10종목 정도만 10%씩 나눠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제 영상을 만약에 꾸준히 보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9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조차 귀찮다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ETF라도 자산을 늘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 매년 1%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10년 후부터는 복리효과 자산 크기가 약 50%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소득은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니며 위험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소득입니다. 두 번째 정답은 ISA 계좌에서 개별 고배당주,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고배당주 ETF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개별 종목을 보유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언급한 이유는 세금 구조 때문입니다. 먼저 ISA 계좌의 배당금은 일단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 400만원 한도가 있죠. 가장 좋은 것은 세금 정산을 만기한다는 것이죠. 즉 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받는 배당금을 비과세로 증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에 비과세 한도, 아까 말씀드렸죠. 200만원, 400만원 그 이상의 배당금은 일반과세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의 목적은 우리가 열심히 노동소득으로 자산을 모아가는 하나의 동기부여로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 원까지는 16.5%를 돌려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액공제 받은 투자금을 3에서 5% 저율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의 ISA 대비 단점은 ETF에서 받은 세금을 15.4% 일반 세율로 낸다는 것입니다. 즉 ETF에서 받는 배당금은 우리에게는 분배금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15.4%를 떼고 세금을 우리에게 정해진 분배금을 주기마다 계좌로 받는 것입니다. 반면 고배당주 개별 종목에 투자한 ISA 계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지 전까지는 세금 없이 우리 계좌에 입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금 이연 효과로 ISA 계좌에서는 개별 고배당주가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SA 계좌 한도 인당 1억을 다 채우고 그 이상의 자금을 연금저축펀드에서 고배당주 펀드 형태로 저한테는 ISA 계좌에 없는 종목인 해외 고배당주 ETF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정답은 배당 투자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빛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투자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고도 다른 투자처가 더 좋아 보인다거나 다른 투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그 이후 장기 배당주 투자의 길은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형태로라도 하루라도 빠르게 나의 소중한 자산을 증식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하시고 꾸준히 처음 원칙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의지를 다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